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산림자원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임업직이라고 써있고 가로 열고 산림자원직이라고 써있죠. 임업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 구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 구분에 해당합니다. 국가직의 경우에는 임업 직렬 안에 산림자원 직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방직의 경우에는 녹지 직렬 안에 산림자원 직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자원직을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임업직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업직으로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국가직의 경우엔 산림청 산하 기관인 구규림관리소로 주로 발령이 나시게 되고요. 산림 보호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산림자원 조사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직으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주로 시청 녹지과에서 많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지방직의 경우에는 가로수 관리, 그리고 공원 조성 및 관리 같은 업무들을 수행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산림자원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산림자원직 9급 전공 과목은 임업경영학과 조림학이라고 하는 이 두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 같은 경우 대학 교재 기준으로 보면은 산림경영학, 임업경영학, 산림측정학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개의 대학 교재 내용이 다루어지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산림법률, 굉장히 또 다양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 산림법률의 내용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법률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다루어지던 내용이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외에 다른 교재의 내용이 한 번씩 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조림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림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 대학 교재 기준으로 보면 조림학책, 조림학 본론책, 그리고 조림학 원론책, 수목생리학책, 산림생태학책, 산림보호학책 등 굉장히 다양한 대학 교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칠판에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이 교재들 외에 다른 교재의 내용들도 또 다루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좀 폭넓은 내용들을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다룬다고 해서 걱정하고 고민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제가 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그 교재 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될 텐데 그 교재의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시면 돼요. 임업경영학책 같은 경우 제가 쓴 교재 안에 전에 출제되었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내용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다 보려고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조림학도 마찬가지로 출제되었었던 내용들, 앞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까지 다 제가 쓴 조림학 교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다 일일이 보려고 생각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 수업 교재로 쓰는 교재만 제대로 잘 숙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과목이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들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요, 임업의 정의,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임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었던 개념들, 그리고 또 산림평가. 구체적으로 산림평가라고 하는 것은 임지 가격평가, 그리고 또 임목, 산림에 있는 나무들, 그 임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평가하는 것들, 그리고 또 임업을 할 때 임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할 만한 가치 있는 사업인지 평가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돼요. 그리고 조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산림을 조성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벌채 후 또 산림 재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산림 병충해, 산불,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조림이라고 하는 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림을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산림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나무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다
다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림 조성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임업경영학과 조림학 관련해서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있는데요.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 계산이 있어요. 그 계산이 어려운지 또 많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임업경영 계산 있는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 처음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임업경영학 교재를 보시고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공식이 있다라고 느끼실 거고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임업경영학에서는 계산이 있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는요. 1.05의 50승 빼기 1분의 100만 임업경영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들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공식을 딱 보고서 1.05에 50승? 어느 세월에 계산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는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1.05에 50승은 숫자 몇을 써라 이런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 4를 써라, 5를 써라, 6을 써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알려준 숫자 여기 딱 대입해가지고 나누기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빼기하고 나누기만 해주면 돼. 그런 계산들이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계산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공식이 딱 나와 있는 거 보면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조림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대학 교재 내용을 다 수업에서 다룰 수가 있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었던 거 그리고 나올 거 그거만 뽑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우리 공부하게 될 거라고 해서 벌써부터 두려움 느낀다거나 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학습 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학습 팁이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단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임업직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생판 처음 보는 굉장히 낯선 용어가 있다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공 과목이든지 간에 그 전공 과목에서 쓰는 용어가 다 있어요. 우리 임업경영 조림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공 과목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공자분들을 제외하고 비전공자분들은 원래 다 그렇다는 거는 알아도 그래도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용어들은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용어에 대한 설명 다 드리고요. 한 번만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어가 습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용어들을 보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앞으로 임업경영학에서는요, 법정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법정생장량 그리고 법정연벌량 윤벌기 회기년 등의 단어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임업경영학에서 보시게 될 용어들입니다. 예. 이런 거 보고서 비전공자분들은 이거 뭔 소리야 싶으시죠? 앞으로 이제 공부 시작하시면 이런 용어들은 매일 보시게 될 용어들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법정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왠지 법으로 뭔가 정한 살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정님은 법으로 정한 살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본다면 아주 이상적인 산림을 법정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법정림에서의 생장량이 법정 생장량인 거고요. 법정림에서 1년에 벌채하는 양이 법정 연벌량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본 건데 이제 우리는 수업에서 이런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진짜 깊게 다뤄볼 거고, 그리고 또 윤벌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윤벌기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산림을 한번 싹 다 벌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윤벌기라고 해요. 그리고 회기년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있는데요. 회기라고 하는 건 돌아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회기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맨 처음 벌채한 구역을 다시 또 벌채하러 돌아오는 데 걸리는 기간을 우리는 회기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들,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런 용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매일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 자연스럽게 정말 나도 모르게 아주 이런 용어들이 몸에 착 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업을 제대로 잘 들어주셔야 이해가 또 쉬우시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조리막 같은 경우는요, 조리막 같은 경우는 천근성, 심근성, 그리고 개벌, 산벌,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천근성, 심근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는 한문 공부를 좀 해봤다라는 분들은 딱 보자마자 어떤 뜻인지 아마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천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고 토양에서 얕게 위치해 있는 성질, 그거 우리 천근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는 성질, 그게 이제 심근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개벌 같은 경우는 산림에서 벌채를 할 때 모든 나무를 한 번에 싹 다 벌채하는 거, 그런 걸 우리 이제 개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이제 조리막 공부를 하시면은 또 많이 이제 다루시게 될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천근성, 심근성 이런 것처럼 한문을 좀 할 줄 알면 그냥 이건 뭐겠구나라고 딱 감이 오는 이제 그런 용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이 안 오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수업을 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용어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만 잘 이해를 하시면 사실 공부는 어느 정도 뭐 좀 많이 진전된 거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임업경영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가 잘 받쳐주어야, 그래야 진도가 나갈 수가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너무 낯설게만 느끼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용어들은 나는 이 용어들이랑 친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용어들 그래 이거 내가 이거 지금은 몰라도 당연히 이거 한 달 뭐 아니면 뭐 며칠 있으면 나 이 용어들 다 알게 될 용어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용어들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를 통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이 암기도 있고 또 이해도 필요합니다. 암기만으로 끝낼 수 있는 과목은 없어요. 그리고 이해만으로 또 끝낼 수 있는 과목도 없죠. 암기와 이해가 다 병행이 되어야 돼요. 특히 조리막 같은 경우 암기와 이해가 더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더 많은데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가 여러 가지가 특히 또 조리막에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심근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할 때마다 항상 쉬운 예시로 들어드리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건조한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토양 표현이고 여긴 땅속이고 여긴 지상부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굉장히 건조한 지역 같은 경우는 땅속의 지하수가 저기 밑에 저기 깊은 데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면서 이렇게 땅속에 지하수가 저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조건에서 나무가 산다면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겠어요?
토양 표면 가까운 데 위치를 해야 되겠어요? 깊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뿌리가 깊게 들어가야 돼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나무도 물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집에서 화분 기를 때도 물 주잖아요. 그죠? 살림에서 하는 나무도 물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물이 지하수가 저 깊은 데 있으면 나무 뿌리가 살려면 물 먹으러 찾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는 애들이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조하고 지하수가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나무들이 주로 심근성의 특성을 가진단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나무가 살으려면 물 먹으러 가야지. 물 먹으러 가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이해가 아니라 이것도 막 암기를 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해하는 거고, 조리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목경영학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필요해요. 특히 이목경영학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산 공식들도 무조건 그냥 드립다 암기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그리고 이 계산은 어떤 식으로 쉽게 계산하면 되는 건지 그런 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산 공식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목경영, 조리막 다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해 주셔야 되고, 제가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기출문제 중요하고요. 모든 과목은 다 기출문제 먼저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출문제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기출문제의 문제와 답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답 외우고 들어가도 돼요. 기사시험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시험은 문제하고 답 외워도 되지만 공무원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랑 답을 외우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 공부를 할 때 보기가 있으면 보기 4개 중에 어떤 거는 맞는 보기가 있고 어떤 거는 틀린 내용인 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기는 왜 맞는 내용인지, 이 보기는 왜 틀린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숙지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야 맞는 내용이 되는지 스스로 다 고칠 수 있게, 그 기출 문제를 다 꼼꼼하게 뜯어서 모든 지문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완벽하게 습득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문제랑 답만 외우시면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문제랑 답만 외우면 안 돼요. 그 문제의 내용 자체가 내 것이 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가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출문제 풀이 수업에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교재와 관련된 것들을 또 많이 질문을 받는데 그걸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임업경영학과 조리막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매년 개정판을 출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27년도 대비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리막은 작년 교재, 2026년도 대비 교재로 출간된 교재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업을 들으실 예정이시라면 작년 교재를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조리막은 막 내용이 많이 막 추가가 된다거나 하지 않아요. 뭐 내용이 막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일부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27년도 대비로 나오는 교재에는 그런 게 이제 수정이 되어서 책이 발간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리막 같은 경우는 작년 교재 뭐 쓰셔도 뭐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임업경영 같은 경우는 새 교재 27년도 대비 출간되는 임업경영 교재를 구매하셔서 27년도 대비 교재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림경영학이라고 하는 대학 교재가 이번에 또 새로 출간이 된 게 있고요. 앞으로는 그 내용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 출제되는 내용들에도 대비를 하려면 아무래도 출제될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있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임업경영 같은 경우는 27년 대비 교재를 새로 구매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학습 팁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우리 임업주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에 다 적용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 따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또 굉장히 또 많이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복습. 복습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데 사실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복습을 하실 때 수업을 들으시고서 당일에 복습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임업경영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바로 수업 끝나고 뭐 집이든 도서관이든 가서 오늘 바로 수업 들은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일어서 꼼꼼하게 보면서 복습하시는 거. 제가 그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오늘 복습하지 않고 내일 해야지 또는 뭐 내일 모레 해야지 이렇게 밀어버리면 수업 들을 때는 이해가 됐었던 내용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습을 예를 들어서 뭐 3, 4일 지나서 한다? 그러면 생각 안 나는 내용들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업 듣고 이해가 됐었던 거를 바로 교재를 꼼꼼하게 보면서 복습을 하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면서 머릿속에서 더 빨리 정리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일날에 수업 듣고 당일에 복습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도별로 선발 인원과 합격선을 한번 볼 것인데요. 일단 먼저 이번에 2026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직 선발 인원이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7명 중에서 일반은 31명이에요. 요번에 국가직 9급 일반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는 3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저소득, 그리고 뭐 장애 전형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격선이 이번에는 국가직 9급 합격선이 90점이에요. 일반 기준으로요. 일반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의 양성평등으로 89점 받으신 분도 필기 합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합격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필기 합격선인 것이고요. 그런데 25년도 같은 경우는요, 국가직 9급 선발 인원이 일반, 저소득, 장애 전형을 다 합해서 총 127명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뽑는 애는 합격선이 79점밖에 안 됐어요. 아무래도 올해 26년도에는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합격선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뽑으면 합격선이 내려가요. 그리고 24년도도 선발 인원이 국가직 9급 100명이나 선발했어요. 이때도 합격선은 80점이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모든 직렬이 다 그렇겠지만 합격선은 이렇게 뽑는 인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90점씩이나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제 같은 경우는 전체 선발 인원이
399명이에요. 그런데 지방직은 합격선을 따로 지금 여기다가 적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별로 합격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뭐 필기 합격선이 높은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필기 합격선이 낮은 지역도 있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이번에 이제 23명을 이제 뽑아요. 그런데 아직 필기 합격자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합격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지는 못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가 19명을 뽑았고 일반 기준으로는 필기 합격선이 8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26년도에 서울시 필기 합격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보다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에는 지방직 전공 과목, 임업경영 조리막 그 두 과목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리막 임업경영학 고득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에는 서울시 필기 합격선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지방직 필기 합격선도 올해에는 작년보다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올해에는 진짜로 조리막과 임업경영학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그냥 커리 잘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 진짜 고득점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 보시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막 엄청 시험 잘 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가산점,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가산점 5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공 과목 뭐 105점 맞았다 막 이렇게 메일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정도로 올해는 좀 전공 과목이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방직 필기 합격선과 서울시 필기 합격선이 작년보다는 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선발 인원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직 기준으로, 국가직 9급 기준으로 지원 인원과 응시 인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6년도, 올해 2026년도 국가직 9급 기준으로요. 지원 인원은 1209명이었습니다. 지금 지원 인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원서 접수한 인원이란 얘기예요. 원서 접수한 인원이 1209명이었고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응시 인원은 936명이었습니다. 원서 접수 1200명 넘게 해도 실제로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은 다 오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올해 936명이 이제 시험에 응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는요, 지원 인원, 원서 접수한 인원이 1198명이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응시 인원은 931명이었었습니다. 작년에는 931명, 그리고 올해는 936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임업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방직을 희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그래도 국가직 시험을 다 보시기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시 인원만큼이 올해 임업직 수험 공부를 하신 분들 그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936명 중에는요, 진짜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나는 사실 내년이 목표인데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러 가야지. 그리고 또 나는 공무원 공부해 라고 말하면서 공부 진짜 거의 안 하고 그냥 시험 한번 본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150명에서 200명은 될걸요? 그러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 안 하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시험장에 한번 가본 인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26년도에 임업직
수험 공부를 한 분들은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년도에 선발 인원을 한번 봐주세요. 26년도 같은 경우 국가직 선발 인원은 37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훅 줄었지만 25년도보다 국가직 인원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만 지방직 선발 인원을 봐보세요. 지방직 선발 인원은 25년도보다 26년도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26년도 기준으로 국가직, 지방직 뽑는 인원을 다 합해 보면 4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 중에서 한 150명 정도만 빼고 봐도 사실 우리 임업직렬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2명 중에 1명은 합격하는 직렬이라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 시험 공부하는 인원 중에서 2명 중에 1명꼴로 합격이 되는 직렬이라는 거는 진짜로 사실 실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직렬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실경쟁률이 낮은 직렬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직렬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공짜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보면 임업직 같은 경우 경쟁률이 낮다고 들어서 시험을 봤더니 공부를 해보니 어렵더라.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더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계세요.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공부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은 없거든요.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겨야 되는, 내가 제껴야 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공부 자체가 완전 만만해, 완전 무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행정직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행정직보다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는 직렬이라는 거죠. 무조건 경쟁률이 낮아서 이업직 준비하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 무조건 이업직 준비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경쟁률은 낮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업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행정직보다 더 빨리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직렬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쟁률 낮은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국가직 필기합격선은 90점이고, 그리고 지방직뿐만 아니라 서울시 필기합격선이 작년보다 이제 더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올해 서울시 필기합격선이 작년보다 25년도보다 26년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사실 필기합격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필기합격선이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또 공부도 할만하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면 필기합격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공부할만하니까 필기합격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는 점수는 내가 공부를 한 만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공부 안 하고 공짜로 합격할 수 있게 해주는 직렬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직렬이라는 거지.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강조드린 거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게 공짜로 합격시켜주는 직렬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좀 여러 번 받아가지고요. 예.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응시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거, 이게 우리 학원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이렇게 응시 인원이 낮을 때, 이때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는 진짜 기회인 거죠. 기회인 거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시험에 응시를 하면 아무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비율도 높아지고 내가 제껴야 되는 사람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업직렬 선택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선택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론 수업부터 우리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론 수업은 일단 9월 첫 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약 10주 과정으로 이론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임업경영은 월요일, 조림학은 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시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임업경영은 무조건 월요일, 조림학은 무조건 화요일이에요. 그런데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보강이 필요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따로 다른 요일을 잡아서 보강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보강 진행하는 날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서 보강을 진행을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과목들,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그런 다른 과목들이랑 안 겹치는 날로 우리 스케줄표를 보고 그리고 이제 보강을 하게 될 때 언제 무슨 요일에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월요일 임업경영, 조림학은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9월 첫 주부터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올해의 개정판 작업이 조금 일찍 끝이 난다면 1, 2주 정도 조금 더 빨리 개강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일찍 개강을 하게 된다면 카페나 우리 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 같은 경우 8주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도 이것도 임업경영은 월요일, 조림학은 화요일, 그리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의 경우도 보충 수업이 좀 필요한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강이 필요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보강하는 것도 이론 수업과 마찬가지로 언제 보강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미리 다른 과목 시간표랑 다 너무 뭐 충돌하지 않게 보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항상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제가 제본 형식으로 좀 책처럼 제본 형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작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약간 좀 또 한 가지 또 좀 걸린 게 또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제본 형식으로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좀 이 기출문제 때 쓰는 교재를 아무래도 종이값 정도는 받고 판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 종이값 정도 받는 거가 뭔가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가 좀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또 뭔가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계속 프린트로 했는데요. 올해에는 좀 제본 형식으로 좀 책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공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왜냐면 좀 은근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서 공짜로 드리지 못하고 종이값 정도 받게 될 텐데 그런 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수업이 진행이 돼요. 이거는 동영상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아무래도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풀고 그리고 바로 해당 단원의 연습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한다면 훨씬 더 빠삭하게, 확실하게 그 단원의 내용을 내 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수업이 인강으로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프린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수업의 문제는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문제도 있지만 비공개된 시험에서 다루어진 문제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수업은 이거는 4주 과정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 풀이는 정해진 건 8주, 필요하면 보강
실시될 수 있고, 그리고 단원별 연습 문제 풀이는 4주 과정으로.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좀 응용을 해야 되는 내용을 다루는 문제, 그리고 또 아는 내용이지만 표현이 조금 낯설어 보이는 문제들, 그런 것까지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물론 실제 시험 난이도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항상 이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뿐만 아니라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시면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일부러 좀 그렇게 내는 거예요. 사실 계속해서 쉬운 문제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장에서 조금 낯설어 보이는 내용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게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의고사 점수는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실제 시험을 보기 전에 다루는 모든 문제들은 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 낮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안 좋아, 많이 틀렸어. 그러면 많이 틀렸다는 거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찾아냈으면 그거를 채우고 시험장에 들어갈 거고. 그런데 괜히 얼떨결에 막 찍어서 맞췄어. 그러면 내가 그걸 안다고 착각을 하고 채우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예 확실하게 틀리고 그걸 채우고 들어가는 사람이 시험장에서, 본 시험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많이 틀렸으면 이렇게 오늘도 나는 부족한 거를 내가 찾아냈구나, 빨리 채워야지, 다행이다, 지금 이걸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너무 막 상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을 보고, 그리고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돼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직 시험을 보면 이제 27년도 모든 과정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좀 따로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게 있어요. 조림학 임업경영학 총정리 특강 영상이 이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는 이 기간에 동영상으로 업로드가 되는데요. 그 총정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항들, 많이 출제된 사항들을 빨리 후루룩 좀 훑어보는 내용의 강의이고요. 그리고 그 강의에는 총정리 프린트가 업로드 됩니다. 그 총정리 프린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만든 프린트예요. 그런데 이 총정리 영상과 총정리 프린트는 패스 회원분들, 그리고 또 연간반 회원분들께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반 패스 회원들한테는 이제 이때 그게 또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연간반 분들과 또 패스 회원분들께는 기출문제풀이,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수업이 끝나갈 무렵에 계산 특강 동영상이 또 제공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뭐 계산이 어렵진 않다고 해도 그래도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는 어떤 공식을 써야 된다더라, 이런 거가 조금 좀 낯설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계산을 좀 쉽게 잘 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끝나갈 무렵에 계산 특강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계산 특강도 동영상으로 업로드 될 거고요. 패스 회원분들, 연간 회원분들께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론 수업을 들으시는 동안에는 굉장히 좀 공부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론 수업을 들으시는 동안에 뭐라는 거야, 뭐야, 이거 뭐라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 그래요. 다 그래.
사실 이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막 이 이론 자체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일단 온갖 내용들, 이론 관련된 온갖 내용들을 일단 다 때려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이론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일단 집어넣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우리 전공 과목에 대해서 감을 잡고, 아, 내가 이제서야 뭘 좀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끝나갈 때쯤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서 뭐야,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론 수업 들으시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는요, 전공하신 분들이나 비전공자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고 아는 내용이 있죠. 그렇지만 공무원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다뤘었던 것보다 좀 더 폭넓고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었던 거하고는 완전 다르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론 수업 들으면서 힘든 건 다 마찬가지니까 나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 들으실 때에는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어도 괜찮아요. 이해 안 가는 거 제가 다 기출문제 풀이 수업 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 들으시면서 아직 이거 암기 다 못했는데, 나 이거 아직 다 이해 안 됐는데, 이런 거 있어도 괜찮아요. 일단 그냥 들어요. 일단 듣고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부족한 거, 그리고 또 일단 집어넣은 거, 배열하는 거, 그거는 다 기출문제 풀이 수업.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재의 특징. 우리 교재는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일단 이목경영도 그렇고 조리막도 그렇고 1, 2,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권과 2권은 이론편입니다. 1권과 2권은 이론편이고요. 그리고 각 단원별로 이론이 있고, 그리고 그 이론 내용이 끝나면 바로 뒤에 OX 문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단원의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다음으로는 그 단원의 연습문제가 또 몇 문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에 전부 다 이렇게 OX 기출 연습 문제까지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책의 부피가 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책의 부피가 좀 부담스럽다, 좀 부피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OX 문제, 기출 문제, 연습 문제 이런 거 싹 빼면 부피 확 줄일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거 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냥 책에 이름만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 내가 공부한 걸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원별로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서 좀 볼륨이 좀 되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요, 단원에 붙어있는 OX 문제를 안 푸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원별로 붙어있는 OX 문제 이거 꼭 푸셔야 돼요. 이 OX 문제를 푸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도움되니까 OX 이거 꼭 풀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단원별로 교재에도 기출문제, 연습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수업에서 다루는 기출문제가 교재에 붙어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양이 많고요. 그리고 또 뭐 비공개된 문제들, 뭐 그런 것들도 또 연습 문제에서 다뤄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수업에서. 그래서 교재에 붙어 있는 거는 기출문제, 연습 문제 다 조금씩이다. 맛보기 정도 그냥 간단하게 뭐 전부 다 빠삭하게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그냥 적정선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실제로 기출문제 풀이 수업에서는 진짜 많은 문제들을 다루게 돼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재는 3권이 기출편입니다. 3권 기출편인데, 이 기출편 같은 경우는 연도별 기출이 3권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단원별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권 가지고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3권 같은 경우는 정말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총정리 마무리를 하실 때 그때 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기출문제집이 처음에 따로 출간이 될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출문제집까지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거나 하면은 수험생분들이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3권 기출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론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기출편은 나중에 시험 보시기 직전에 총정리하시면서 풀어보세요. 아무래도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거하고 연도별로 문제가 구성이 된 걸 푸는 거는 느낌이 다르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총정리하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3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구성을 보면은요,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는 이론이 있고요, 이쪽에는 기출문제가 날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날개에 있는 기출문제의 정답은 바로 옆에 있는 이론 내용을 보면 답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할 때 이 이론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단 말이에요. 이론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얘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러면 뭔가 막 정말 너무 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공부를 하고 보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이 내용이 출제되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면 되겠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다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된 거는 바로 옆에, 이 내용과 관련된 건 바로 옆에 기출문제, 바로 연결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출문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공간이 또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출문제를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론 텍스트가 파란 색깔로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인데요. 그 기출지문은 진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 색깔 표시 안 된 이론 내용들 중에도 기출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파란색이 한 페이지에 너무 많으면은 공부하실 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눈 아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요 정도는 굳이 파란 색깔 표시 안 해도 괜찮겠다 싶은 내용들은 제가 파란 색깔 표시 안 한 기출 지문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파란 색깔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까만 색깔. 파란색 표시 안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파란 색깔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 표시된 것들은 무조건 숙지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걔네 먼저 확실하게 무조건 숙지하고 그리고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복습을 하실 때 범위를 넓혀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있는데요. 가산점에 대한 것을 또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산점 같은 경우는요,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5점이 플러스 돼요.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3점이 플러스 됩니다. 보통 우리 이 산림자원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산림기사 그리고 조경기사 요 두 가지를 많이 취득을 하시죠. 그리고 또 종자기사도 우리 산림자원 시험에 또 5점 가산점 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 산림보호기사도 또 우리 산림자원직 시험에 5점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산림기사, 조경기사, 종자기사, 산림보호기사 이런 것들이 5점 가산되는 자격증이고요. 이 외에도 다른 자격증들이 있는데 주요 자격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기 시험을 봤어. 필기 시험을 보고 평균 점수가 80점이 나왔다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나는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5점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점수는 85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80점 맞은 사람보다 나는 5점이 플러스된 85점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전공하신 분들이 취득을 하실 수 있으시죠? 만약에 나는 전공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시면 3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종자기능사 요 세 가지를 또 많이 취득을 하세요. 이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이 산림자원지 전공 과목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 우리 공부하는 내용하고는 상관없어도 좀 제일 빨리 수월하게 좀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중에 종자기능사를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전공 과목이랑 제일 관련이 있는 거는 산림기능사가 내용적인 부분에선 제일 많은 유사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산림기사, 조경기사, 종자기사, 산림보호기사 이런 거는 전공하신 분들,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종자기능사는 비전공자분들 이렇게 취득하는 거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자격증은 꼭 취득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시험이 다가오면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 시험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좀 많이 달라져요. 아무래도 자격증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남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자격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자격증을 내가 진작에 이거를 내가 취득을 했었어야 됐는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면 필기학습자 발표 나는 날까지 불안해요. 자격증 내가 딸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해가지고 꼭 취득을 해주세요. 비전공자분들 꼭 3점 이거 취득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많이 또 질문을 받는 게 비전공자도 이 산림자원직 합격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아요. 비전공자분들 산림자원직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진짜 많이 계시고요. 사실 전공자냐 비전공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비전공자분들 중에도 합격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이 산림자원직 같은 경우는 전공자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비전공자가 공부하기에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공부하는 거는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사실 별로 크게 차이 없어요.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 용어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랑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전공자라고 해서 나는 합격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고 누가 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공을 해서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면 붙죠. 그건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는 거고요. 열심히 준비하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합격 점수가 높다는 건 공부할 만한 직렬이다라는 얘기라고요. 실제로 비전공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하시고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설명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너무 의기소침한 상태로 공부 시작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직 남들이 잘 모르는 이 직렬을 지금 선택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 직렬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
이런 직렬, 이렇게 경쟁률을 아직 낮을 때 이때 진입을 한 거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선택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나는 올해에 무조건 한 방에 끝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 공부를 하실 때 나는 뭐 이거 애초에 나는 막 2, 3년 잡고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나는 올해에 다 끝내버릴 거야. 나는 올해 무조건 합격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주시고 시험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에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반드시 합격을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